딱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의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침보다 조금 더 올라왔죠, 그죠? 지금 현재는 119.6K인데 119.3K였고 또 이더리움도 4,500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4,600달러 선이니까 아침보다도 조금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긍정의 힘, 비록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는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방향은 상방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좀 남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는 어제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버블은 확정이 되었다라는 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 2000%의 수익 중임에도 매도를 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2000%의 수익. 제가 왜 이런 2000%라는 자극적인 좀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왔냐면, 어제 지금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한 투자자 분이, 밑도 끝도 없이 이제 1000%의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어떤 코인을 사서 어떻게 매도를 하고,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1년, 2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해가지고 그냥 1000%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에 대한 그러면 좀 근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1000%를 만들었는지 얘기를 해주던가, 그러니까 인증을 못 하겠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따져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리플의 수익이 한 2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매도를 할 수 없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좋은 이렇게 자료로 저의 생각과 관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하나씩 들어보시다 보면은 또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결국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바로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CPI가 이제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봤던 것은 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하고 전년 대비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전월 대비해서는 이전 달보다 예측치가 0.1%포인트 하락을 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요것보다도 하회를 한다면 이제 폭등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월 대비해서 이전 달이 0.3이었고 예측치가 0.2니까 여기에서도 하회를 하게 되면 폭등각이다. 그리고 또 부합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발표가 된 것은 부합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낮았다면은 이제 발표 즉시 이런 환호성이 나왔을 만한 그런 데이터였을 텐데, 근데 일단 동일하게 좀 나왔고, 그럼에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예측치보다는 낮았고, 그래서 전월하고 이제 같은 이런 2.7%의 데이터가 나왔고, 그런데 근원에서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죠? 근원에서 특히 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것이 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를 한 이 물가지수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외를 한다면 결국에는 조금 올랐다라고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요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발표 직후에 환호성을 지를 만한 데이터는 아니었음. 제가 어제 이 텔방에다가 비트코인과 이제 미증시를 또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느냐, 어제 제가 이렇게 남겨드린 텔방을 좀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제 제가 요 시간이 밤 11시 반이니까 CPI가 발표가 된 후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119K죠. 119.0K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약간 좀 빨간색이, 알트들도 좀 빨간색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요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발표 직후 9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 발표 직후 상승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질적인 저항대라고 봤었던 이 119.4K도 넘었다가 이렇게 윗꼬리죠.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119.2K 선을 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S&P 500의 히트맵을 보셔도 전체적으로 초록색이 보이긴 했어요. 그 초록색이 보이긴 했는데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가 조금 넘는 이런 또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힘을 내지 못했던 그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엔비디아의 이 H20이라는 칩을 미국이 지금까지 수출 제한을 했었는데 요것을 이제 수출을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출길이 열렸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소식이 나왔던 것이 요 기사예요. 엔비디아 칩 쓰지 마,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라는 그 미국산 그 H20 AI 칩의 위치 추적 및 강제 종료 기능이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요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아예 쓰지 말아라, 이런 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젯밤 요 당시만 해도 한 마이너스 1%가 조금 넘는 이런 하락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 3대 지수를 보게 돼도 어제 그 시간만 하더라도 다우존스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S&P 500도 0.6%, 나스닥도 0.6% 정도의 상승만을 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전체적으로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느냐, 무엇보다 이 CPI가 발표 후에 금리 전망이 다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확인했을 때만 해도 이제 CPI를 앞두고 나니까 뭔가 이제 또 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또 커지게 되면서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80%대로 떨어졌었잖아요. 어제 우리가 체크를 했었죠. 그런데 CPI 발표 후 이렇게 첨부했던 것처럼 지금 94%까지 재차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조건부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12월 달에 이 조건부 금리 예상이 이제 동결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제 이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재차 올해 세 차례 모두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차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애매한 발표, 이 CPI 발표 결과로 누군가의 매도세를 다시 한번 소화해내는 과정으로 지금 보여지고, 이것이 마무리된다면 재차 상방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동안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아직은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뭐 CPI 결과가 마냥 뭐 나쁘게 나오지도 않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도 꺾이지 않은 만큼 다시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 물가 우려 덜었다라고 보면서 금리 인하 초읽기 S&P, 나스닥 그러니까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또 초록색을 보이면서도 이 엔비디아가 1%가 넘는 하락을 보였었는데, 어제 제가 텔방에 체크를 했을 때만 해도 근데 결국 마감은 마이너스 0.12%니까 거의 만회를 한, 그렇게 그러니까는 거의 악재가 있었음에도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제 장이 괜찮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 3대 지수로 본다 하더라도 다우존스는 1%를 넘겼고 S&P 500도 또 나스닥도 1%가 살짝 넘는 이런 움직임까지 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도 마이너스 9%나 하락을 하면서 이제 14포인트대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이 라이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뭐 썸네일에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더리움의 폭등 장세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요 일봉 차트로 또 체크를 해보면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더리움,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단숨에 이더가 올타임 하이까지 상승을 한다면 알트들을 깨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제만 해도 여기 있어가지고 이 2021년도 사상 최고가까지 13% 정도의 상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제 얼만큼 상승을 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8.7% 정도 상승을 했고, 또 오늘도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한 1.5% 정도 지금 상승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록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올타임 하이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8%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뭐 폭등 장세에 좀 가까웠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바람 그대로 좀 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제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요거에 또 중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블은 확정되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버블을 원하고 있고, 이 트럼프는 이 버블이라는 풍선에 열심히 그 바람을 지금 주입시키는 중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가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건 버블이다 라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어쨌든 얘는 버블을 만들어야지, 또 이제 뭐 공화당도 그렇고 뭐 트럼프가 뭐 다시 한 번 더라는 그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그 야심을 살짝 드러냈다가 최근엔 또 한 발 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이런 이 드러냄, 또 이런 쇼맨십, 이런 강한 것을 봤을 때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증시, 버블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이 버블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CPI가 발표된 직후에 트럼프가 이 자신이 만든 이 트루스죠, SNS에다 뭐라고 또 글을 올렸었냐면, 제롬 파월은 너무 늦다. 파월은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트럼프는 파월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건물 건설을 관리하면서 저지른 끔찍하고도 무능한 시 때문에 그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소송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유는 이제 정말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연준의 그 건물 지금 과잉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트집을 지금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강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도를 넘어선 이 트럼프의 파월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또 이 파월은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얼마나 심리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인 이분이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젯밤에 새벽부터 나왔던 그 기사인데, 이제 9월 FOMC에서 빅컷을 고려할 시점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 6월 이 고용 증가율이 하향, 그러니까 거의 쇼크 수준으로 뭐 10분의 1 토막 났었죠. 그렇게 하향이 됐었고, 또 어제 나온 이 7월 CPI를 그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는 25bp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50bp의 빅컷을 고려할 시점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연준 위원이 또 그 인사가 사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들어온 분이 이 마이런 연준 이사 상원인데, 그래서 지금 9월 FOMC 그 이전까지 그 오타가 난 거예요. 인준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 임명한 요 분이 완전히 이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관세 정책에 큰 가이드라인을 짜줬던 그분이 지금 딱 이 연준 이사의 상원 이사로 지금 인준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재무장관까지 지금 빅컷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요것도 어제 새벽에 나왔던 그 기사거든요. 이 블랙록의 지금 뭐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7월의 소비자 물가 연준 9월 빅컷의 명분을 줬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완화 사이클처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최근 몇 달간 보다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우려보다는 낮았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으로 해서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달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누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이런 지금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50bp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작년과 너무나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 보시면 작년 9월 19일 날 요 금리를 이제 5%대로 내렸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계속 5.5%였거든요. 계속 유지를 하다가 작년 9월 19일 날 이제 50bp의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25bp 또 그 다음에 25bp를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만약에 이번에도 50bp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작년과 진짜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25bp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블랙록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재무장관에서도 지금 빅컷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 빅컷에 대한 그 가능성을 논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5bp가 아니라 50bp 좀 더 크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시장은 상승을 저는 거듭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빅컷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어쩌면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빅컷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러니까는 연준에게도 저는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아무리 블랙록에서 얘기를 하고 뭐 재무장관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들 말 들어줄게 하고선 연준이 뭐 빅컷 하지 않잖아요. 나름대로의 그 명분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명분이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지표가 또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소비 지출도 남았고 또 내일 같은 경우 이제 PPI도 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가 될지는 몰라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를 또 자극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시장을 또 다시 한번 출렁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연준이 빅컷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이번 달 초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S&P 500의 일봉 차트를 보자라고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이때 이제 7월 말 8월 1일 해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FOMC와 또 고용 쇼크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시기인데 그래서 FOMC가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이 했을 때 금리 인하의 그 기대감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한 60%로 봤는데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한 40%대까지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확 떨어지던 그런 또 계기가 됐었던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용 쇼크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완전히 또 얼어붙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때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하를 지금 이 급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명확한 그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됐다를 외쳤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결국이 어떻게 됐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니까 결국 어제 사상 최고가를 또 넘어서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빅컷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연준이 자연스럽게 그래 알았어 빅컷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어떤 그 이유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이것이 오히려 연준에게 빅컷이 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버블은 저는 확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침체 우려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증가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또 자산 그 상승이 기대를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버블은 확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승만 하는 시장은 절대 없다. 영원한 상승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또 강조해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속에서도 출렁임은 계속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출렁임을 견디는 자가 진짜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버블은 확정이다. 앞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딱히 시장에 꺾일 만한 그런 요인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러니까는 최근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CPI가 극단적으로 갑자기 진짜 확 높아가지고 진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시장이 완전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이도저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 흐름 추세가 꺾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CPI가 높게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추세를 바꾸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CPI가 그래도 또 마일드하게 좀 나왔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버블은 저는 확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요 채팅창 한번 보고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리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멤버십 이렇게 소통방이 있거든요. 오늘 낭만 자객이라는 이제 저희 회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하나 또 주셨어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최근 90일 기준이고 이제 연 단위로 볼 때 이 인덱스는 365일 기준이니까 시즌 인덱스가 70 이상이면 단기 알트장은 맞는데 진짜 찐 포모장에 오려면 이 연 단위 인덱스가 7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 단위 이 인덱스가 75 이상 찍고 사이클이 지금까지 마무리되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도 요게 있다는 거 알았는데 요것을 또 자세하게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재 딱 그 화면을 키면은 바로 이제 알트코인 이 시즌 인덱스가 나오는데 현재는 49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비트코인 시즌을 찍게 되면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이 알트코인 시즌까지 넘어갔다 라는 말씀을 계속 또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찍고 나면 알트 시즌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요 가는 길목에 있고 최근에 거의 한 59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또 49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지표가 여기에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90일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90일 기준으로. 그런데 화면에 여기 보시면 먼슬리가 있고 또 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연 단위로 보시게 되면은 아직은 알트코인 시즌이 아니다. 그럼 먼저 그러면 요것도 볼게요. 월 단위로 보게 되면은 요거는 90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값은 90일인데 월 단위로 보게 되면은 30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0일보다 30일이니까 그 폭이 적으니까 현재 월 단위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 시즌이다 라고 해서 지금 84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최근 장세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알트코인 시즌이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연 단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작게 볼게요. 이렇게 연 단위로 보시게 되면은 쭉 축소를 해보면 지금 2017년, 18년 요때 이제 비트코인 시즌, 알트코인 시즌에서 요 알트코인 시즌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 그러니까는 요때는 2020년 한 8월달 요때도 있었고, 또 이제 2021년 4월달, 5월달 요때, 그리고 마지막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2021년 11월이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 달도 다시 한번 이 연 단위로 해서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여기에 이제 알트코인 시즌으로 또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얼마냐? 현재는 30일. 그러니까는 비트코인 이 시즌이 25인데 31이니까 이제 살짝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살짝. 그러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난 사이클을 봐서도 여기를 넘었을 때가 진짜 시즌 종료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낭만자객님이 말씀하신 연 단위로 보는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어쩌면 진짜 또 하나의 명확한 이 매도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알트코인의 그 움직임으로 이것을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거의 고점 신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물론 이렇게 또 쌍봉이 나올지 외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쌍봉을 기대를 해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여기 가면은 팔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여기 75를 연 단위로 해서 넘어가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매우 주의하게 보면서 일단 넘어갔다 하면은 이제 매우 중요한 매도 시그널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